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잔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잔액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데요. 종전의 코스닥 신용잔액 최대치는 2007년 6월 2조 3,237억 원이었는데요. 이 수치를 넘으면서 현재 신용잔액은 2조 6천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잔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거품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론 코스닥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빚투자,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보는 뉴스 꼼책. 오늘은 이 빚잔치 투자 코스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액이 올라가면서 빚투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액이 얼마나 높은 상황인지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잔액의 현황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남의 돈이 무섭다는 거는 해보신 분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번 준비한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뭐 코스피 신용 잔고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기 전에 코스피 신용 잔고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요? 네, 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게 코스피 신용 잔고인데 이 그 녹색 선이 지수고요. 검은색 선이 신용 잔고 누적 추이입니다. 네. 지수가 보시면은 지수랑 신용잔고 추이가 거기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금 스프레드 벌어지게 되면 다시 또 모아지고 벌어지면 모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가고 신용잔고가 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서 신용을 빼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벌어지는 부분 스프레드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닥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코스피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힌트를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이게 문제죠. 코스닥 신용 잔고가 문제인데, 자,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표시해놨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코스닥 신용 잔고 딱 치니까 날짜가 5월달, 7월달 나오더라고요. 이미 네. 5월달하고 7월달에도 신용 잔고가 최대치에 임박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딱 찍어보니까 그때 딱 그런 부분들 동그라미 쳐는 쳐는 곳인데 찍고 나서 주가가 꼭 여지없이 한 번씩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신용 잔고의 레벨 자체가 5월 달하고 7월 달에 거의 더블 이상, 물론 더블은 아니겠지만 거의 엄청 높은 수준에 지금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러다가 한 번 더 주가가 아래로 밀려버리게 되면은 저 높게 쌓였던 신용 잔고가 언제 터질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신용 잔고의 추이 자체는 일단 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작년 7월인가요? 2013년 7월 이후부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신용을 한 번에 연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결국 2014년 7월 이전에는 신용에 대해서 만기가 되면 무조건 청산했어야 되는데 연장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신용 잔고가 빨리빨리 빠져나가야지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 내에서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데 그걸 연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연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물린 사람이 연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쌓여서 지금 현재 수준까지 머물러 있는데 이거 한번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들이요. 자, 일단 신용 잔고가 왜 늘어나는지부터 정말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신용을 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신용 잔고 금액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조 한 6,800억과 2조 6,100억 정도, 한 7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신용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가 어떤 IT와 제조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학이랑 금융인데
자, 금융은 뭐 논외로 치고 화학업종의 코스피 쪽의 화학업종이 가장 신용 잔고가 높은 업종이 화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업종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유사들 화학 그 제조업체들 지금 고가권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이상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코스닥이 IT에서도 가장 신용량이 높은 업종이 IT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 가려면 이 종목군들이 가서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날려고 그러면은 정말 크게 한번 매도 클라이막스가 한번 터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까 네. 이제 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변동성이라는 부분인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신용은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큰 매물대 벽으로도 보통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 대비해서 화학업종과 IT 업종의 신용 잔고가 가장 높다는 게 가장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네, 앞서 보셨듯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하는 게 뭐 코스닥 종목이 그다지 뭐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코스닥 시장이 신용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시각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상당히 좀 이 논지가 괜찮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신용이 뭐 잔고가 얼마다보다 사실 이제 시장의 비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8월 말에 시장 전체적으로 한 8.67% 정도의 신용 잔고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네. 7% 중반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그다지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6% 중반 정도인가 이렇게 좀 잔고가 있고 어떤 신용 잔고 비중이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 중반대도 좀 높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평상시에 좀 많이 좀 올라갔을 때가 12%까지도 차지했다. 11%면은 이 적을 때가 10%에서 9%까지 떨어지는데 9%는 많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높아요, 사실. 이게 최근에 왜 이렇게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참 재미있는 것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못 참고 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는데 네. 이 최근 보면 아까도 이제 김성원 팀장님께서 어떤 추이를 이제 코스피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상하리만큼 지수는 폭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거의 뭐 다이빙 수준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줄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단순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최근 보면 제가 각 종목별로 다 신용 비중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음 카카오 있었죠. 네. 그리고 컴투스나 이 게임빌만 해도 시총이 벌써 막 1조가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게임 쪽에 있었고 또 썬데이토즈도 마찬가지 막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주가 막 1조대를 바라보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 종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런데 당연히 신용 잔고가 뭐 불보듯 뻔하게 늘어났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시장에서 신용 비중이 뭐 2, 3% 급증을 했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2조가 신용이 몰렸다 하면 이게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데미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예를 들어 신용이 정리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른 종목에 대한 신용이 우르르 쏟아지는 현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코스닥에 워낙에 이제 모바일 게임부터 이슈가 많아왔고 또 시총이 뭐 이제 금방 1조씩 넘어가는 과거 같은 경우 1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편중이 돼서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수를 끌고 내려면 종목이라는 것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떠드는 것만큼 과연 이게 심각할까라고 봤을 때 물론 시각 차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신용 잔액이 높은 종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종목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네. 오히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라고 하는 하는 것이 것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지금 업종별 신용잔고 추이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뭐 금융업도 있고 서비스업, 뭐 철강, 금소, 전기전자, 화학. 아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표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업종도 중요하겠지만 이 앞에 쪽 볼게요. 코스피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의 업종별 신용잔고 추이 한번 보십시오. 네. 다 코스피 소형주의 다음 그림이요. 네. 아까 처음 봤던 그림이요. 다시요. 예, 막대 그래프 있는 거요. 자, 코스피 신용 코스피 소형주 쪽으로 네. 대부분의 신용 잔고가 몰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코스피 소형주가 아니라 결국은 코스피 소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 신용 쓰는 사람 뭐 다 대부분 다 개인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기간을요 HT에서 2달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2달로 설정을 해보시고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극과 극입니다. 낙폭과대 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사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막 날아간 종목들 사시는 분들로 이렇게 극과 극 나뉩니다. 결국은 네. 이쪽으로서 아마 대부분의 어떤 신용 금액이 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뭐 바닥을 기우는 종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나 호텔 신라 같이 그동안 상반기에 상당히 좀 클라이막스를 보였던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금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이런 소형주 그동안 날아갔다 썼던 그런 종목들 역시도 신용이 껴있다라면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하루에도 뭐 9% 10% 무너진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제가 뭐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를 언급해드렸지만 또 하나 있죠. 대상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대상 보십시오. 장중에 마이너스 5%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호텔 네. 신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상반기에 어떤 히트를 했던 종목들, 주도 업종들이 못 가고 있어요. 네이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괜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용까지 써가면서 그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종목들에서 고가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신용까지 써가면서 받아주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당장 내일이나 이번 주 어떤 옵션 만기 주간에 거쳐서 신용을 조금 줄이시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신용잔액 높은 종목 우리 박근호 전문가님은요? 신용 팩트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팩트로만. 자, 어떤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잔고 상위를 말씀을 드리면 동성제약, 종문당 바이오, 한솔 홈데코 순으로 이제 신용이 높은 종목군들이고요. 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ICK라든가 뭐 펜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바이오스마트 요 순으로 이제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군들 순입니다. 네, 중소형주 장세는 뭐 계속 이어질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접근할 때 주의할 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잠깐 화면이 지나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앵커는 이제 방송 많이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증권 방송, 경제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가 전일 미 시장 상승에 힘입어 국내 코스피 시장 상승했다라는 멘트거든요. 근데 네. 그것과 거의 똑같은 빈도수로 나오는 게 전일 미 시장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다라는 멘트 거의 똑같은 빈도로 나오는데 네. 글쎄요 뭐 중소형주들의 어떤 리스크를 미국 시장에 어떤 그 비교를 해서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글쎄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오,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은요? 사실 그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분명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거기다 이제 지금 현재는 과거하고 틀리게 또 디커플링이 철저하게 지금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최근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그동안에 좀 올랐던 뭐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 쪽이면 시총을 상당히 차지하는 기업들이 수십조짜리들이 수두룩한데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보면 뭐 오일 서비스라든가 에너지, 뭐 보험 쪽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약간씩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소형주라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게 뭐 착오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 미국의 경제 회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출구 전략을 쓰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뭐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경제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심리가 지금 그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수주가 그동안에 계속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다가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는 성장주에서 약간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내수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 중소형이다 아니다를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은 철저하게 지금 디커플링 되어 있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을 또 보면 반면에 지금 내수주들이 그동안에 많은 상승을 보이고 아까도 대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또 약간의 또 조정 이제 이게 조정이 깊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빗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어떤 지수가 뭐 올라가도 운나나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미국 시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하고 미국 시장 최근 뭐 며칠 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국내 시장 또 견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떤 그 다른 어떤 특히나 유럽이나 이 미국 국가의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나라에 덧대가지고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성우 전문가님도요. 네. 자, 뭐 제가 써놨듯이 일단 접근 금지라고 써놨어요. 아, 네. 네, 그 얘기는 뭐 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이런 업종과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자, 시장이 어려웠던 것이 8월 달하고 9월 달 두 달 동안이거든요. 네. 그 두 달 동안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 두 달 동안 좀 선 조정을 이미 충분히 거치고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고가놀이 하는 종목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 꼼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청해주신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 9.99%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램시마 판권을 넘기면서 2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왜 주가가 하락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하면은 네. 정말 옛날에 한번 증시 포착했을 때도 네. 그 당시에 공매도 이슈가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공매도 세력 나빠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발언을 얼마 안 가서 후회했습니다. 다 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공매도를 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 항상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호재성 뉴스를 또 남발하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허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금 또 한번 밀려버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글쎄요. 그 셀트리온 아직까지는 조금 신뢰를 찾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문가님이요? 뭐 어차피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2억 달러 2천억이죠. 네. 투자 유치라고 해야 되는 CB 발행한 거를 이제 갖고 간 부분인데 앞서 이제 김 팀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쓰셨죠. 이제 시장의 신뢰라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비중이 많을 때는 전체 하루 거래 금액의 15% 이상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단기간에 좀 약간 주가 상승은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9.99% 시장에서 은하철도 999라고 이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대상 기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어떤 CEO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시장에서 제가 봐도 어떤 경영진들의 신뢰를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물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량주와 대형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은 우량주라고 하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안병일 전문가님요? 아까 CB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2천억이라는 게 5조짜리 기업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그렇죠. 차지를 안 합니다. 이게 네. 무슨 뭐 이게 5천억짜리 기업이면 뭐 네. 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총 규모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 유치도 그렇고 예전부터 이제 램시마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잖아요. 이 네. 기업 자체가 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거기다 시장의 이제 신뢰도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 역시도 이게 그다지 이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는 힘든 기업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치한 금액 자체가 시총 대비해서 2천억이 굉장히 큰 자금이지만 5조에 비하면 굉장히 뭐 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셀트리온 연기금이 닿는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기금의 플레이 자체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 1위가 바로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의 최근에 두 달 동안에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낙폭 과대 종목들 다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방어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기관처럼 투신처럼 단기 플레이 집중하는 모습이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장에서 연기금이 시장을 받치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짜투리 토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토킹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1%를 차지하신 김성훈 전문가님이 오늘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신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옛날에 생각이 나서 제가 네. 좀 흥분하게 되면 말에 좀 꼬이는데 네.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신용 한번 쓰다 보면은 거의 독과 같습니다. 네. 수익 날 땐 좋죠. 그런데 손실 났을 때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신용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시장 오늘 조선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달리는 말에도 올라타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굳이 놓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꼼책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전문가 여러분과 돌아오겠습니다. 성공투자 꼼꼼체크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